자, 그다음 이제 서울로 가는 길에 이 김천에 도착을 하는데 이 김천을 경유하게 되는데 김천에서 그 큰형님을 만나게 되거든. 근데 그 큰형님이 굉장히 또 이 셈도 빠르고 해서 좀 이렇게 근대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것 같아. 근데 막 돈도 벌고 셈도 빠르고 막 이렇게 재물도 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입속이 빠른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김천 형님의 전근대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김천 형님이 작은 형수라고 해서 재혼을 했다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전부인 첫째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아서 재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일단 우리 옛날 어르신 분들이 추구했던 그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것들이 아직 잔재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작품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공동묘지법입니다. 일본의 총독부에서 이제 조선의 공동묘지법 우리는 옛날에 좋은 장소를 찾아서 그 선산에다가 우리 조상들을 모시고 묘지를 만들고 정성껏 그 묘지 관리를 하고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일본인들이 이제 총독부에서 조선도 조선에 이제 공동묘지법을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이 묘지들을 다 모은다. 근데 여기에 대한 걱정을 엄청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일본이 시행하는 진짜 이유는 그냥 그 선산에 있는 그 묘지들을 한 곳에 몰아서 결국 그 땅마저 본인 일본인들이 차지하기 위함이거든. 근데 이 조선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공동묘지에 묘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식민지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본인들 살 길을 찾지 못하면서 이 묘지부터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이런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것에 대한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김천현님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조선인 그러니까 그 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이제 서울로 오는 그 기차 안에서 또 가짱수라고 해서 우연히 어떤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사람도 역시나 공동묘지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면서 나에게 질문하는 게 일본도 진짜 공동묘지법을 쓰냐라고 하니까 일본은 내가 이제 일본 내지에서는 사실 화장의 문화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시체를 바로 이렇게 살라버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걱정과 함께 또 공동묘지 쓰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막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주인공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한번 살펴보자면 주인공의 대사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되져버려라 라고 하면서 막 이제 울분에 찬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덤이다.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조선 자체, 우리 조선 전체가 여기가 바로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가 말라 하는 갸륵한 백성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이런 인습이나 구습과 같은 옛날 관습에 이렇게 집착하는 조선인들의 모습 그리고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분개를 느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도착해서 결국 아내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그래도 남편을 보고 되게 반가워합니다. 근데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제 내가 남편이 도착하니까 바로 또 술을 마시러 가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아내에게 아내가 많이 아프니까 아내에게 서양의 양약을 한번 써보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가 또 양약은 뭐하러 쓰냐라고 하면서 또 양약에 반대하는 즉 변화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주인공은 세상의 변화와 동떨어진 그런 조선의 현실에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특징적으로 나왔던 건데 이러한 문제 인식을 느꼈으면 여기에서 뭔가 해결하거나 뭔가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잖아. 근데 이 주인공이 결국 택한 것은 이 서울에서 다시 본인이 있었던 원래 동경으로 결국 도피, 회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일제강점기의 사실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 리얼리티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고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진짜 느껴봐야 할 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소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설에 그려지고 있는 이 장면들이 진짜로 그 당시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조선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2페이지의 본문의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3.1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인 겨울, 즉 이게 제목과 관련된 만세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에서 유학 중인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귀향한다, 서울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소설에서 얘는 지금 1인칭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이렇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신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처럼 즉 생생하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더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느낀 바를 서술하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자, 주인공의 시선에 따라서 조선의 암담한 식민지 현실을 포착해내고요. 그다음 조선인을 대하는 일본인의 태도와 당시 조선인의 현실을 조선의 현실 자체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주인공의 눈에 비친 그대로 그다음 주인공의 생각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자, 늘 아프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았는데도 나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는데,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그렇게 강하고 특히 또 아내에 대해 별다른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단골 카페에 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정작, 즉 시즈코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시즈코를 만나서 그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음악 학교 선생님을 만나면서 즉 아내가 아픈데도 이렇게 좀 늑장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배에 올라서는 미행하는 일본 형사에게 계속 시달리면서 울분을 사귄다. 이게 지금 내가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구나. 조선인으로서의 뭐 어떤 당하는 그런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다가 나는 일본 형사를 피해서 배 안에 욕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다음부터가 이제 욕실에서 일본인들이 하는 대화를 엿듣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로형 구조, 그다음 원점 회귀형 구조 아까 다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지? 자, 일본인들의 대화 한번 살펴봅시다. 어쨌든 10년이라면 한미천 잡으셨겠구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면 국권 피탈 후 한 10년 정도나 벌써 시간이 흘렀구나. 우리가 식민지가 된 지 한 10년 정도인데 그럼 일본인이 다른 일본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 좀 큰 돈을 벌었겠는데요. 조선에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상인 비슷한 자가 입을 이렇게 벌렸는데 웬걸요? 웬걸? 이제는 조선도 밝아져서 좀처럼 한미천 잡기는 어렵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조선도 밝아졌다라는 것은 밑에 설명하고 있지만 조선 사람들도 젊은이들은 좀 이렇게 세상 물정을 점점 알게 되어서 그런 속임수에 안 넘어간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밑에 보면 계속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쭉 읽어봅시다.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선에 좀 처음 가거나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렇지?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상인이 요보 말씀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만 촌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범보다면 낫다는 나을까? 이제 한번 가서 보슈 하하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조선에서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여보슈 또는 여보 뭐 그다음 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여보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조선인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우리 조선인들을 좀 낮추어서 비하하는 그런 호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다. 조선인들을 지칭하는 호칭이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다음 조선인들은 뭐 젊은 놈들은 그래도 좀 낫기는 한데 이제 시골에 들어가면 대만의 생번보다는 낫다면 나을까? 진짜 걔네 별로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대만의 생번은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야생 생활을 하는 그런 대만의 종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야생 생활하는 걔네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조선 말도 못해 이제 가서 한번 봐봐 라고 하면서 조선인들을 지금 비하하는 그런 모습이 또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만의 생번이라는 말에 그 욕탕 속에 들어앉았던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는 모두 껄껄 웃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나를 빼고는 거기가 다 일본인이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서 입술을 악물고 치어다 보았으나 더운 기미설이어서 걸작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욕객은
차차 구역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목욕탕 안에 있으면 막 뜨거운 김 때문에 서로가 잘 안 보일 때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그 대만의 생번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울분에 차서 입술을 꽉 이제 한번 째려다 이렇게 봤어. 기가 막혀서 막 이렇게 봤는데 다행히 김 때문에 그들은 나의 표정을 못 봤고, 그치? 그리고 목욕을 하려고 하는 손님들은 계속 이제 이렇게 욕탕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